난 때문에 완모했다. 도대체 왜 다들 모유수유 할까요? 과연 아기한테만 좋다고 모유수유하라고 할까요? 모유수유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모유수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서 너무 슬퍼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봤는데 제가 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모유수유가 좋으니까 분유수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모유수유 하세요가 아니에요. 모유수유 안 한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절대 없어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모유수유의 다양한 장점들 제가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다들 모유수유가 면역에 좋단다, 수유 꼭 해라 라고들 하는데 왜 모유수유를 다들 권장하는 걸까요? 그래서 분유도 요즘은 잘 나온다곤 하지만 모유수유를 했을 때 특별히 엄마와 아기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기 측 장점. 첫 번째, 지방. 모유에는 지방분해 요소인 리파제가 있어서 지방 소화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이 모유의 올리고당은 다른 포유류의 젖에 비해 상당히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데 이 올리고당은 좋은 세균을 키워주고 나쁜 세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이 좋은 세균은 병균을 억제하고 아이의 장벽을 코팅해서 보호하고 아이의 두뇌 발달에 필요한 성분들을 공급해줍니다. 세 번째, 단백질. 모유의 단백질은 장 건강을 돕는 락토페린이 풍부해서 철, 아연, 칼슘 흡수가 더 잘 되고 소화가 쉬운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 락토페린은 철분의 흡수와 수송을 담당하는데 모유수유의 경우에는 철이 50% 정도가 흡수되지만 분유수유의 경우에는 철이 7% 이하로 소화 흡수되지가 않아요. 이때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던데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이 단백질 양만 보면 분유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분유에 있는 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위산에 의해 응고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해서 소화기관이 좀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요. 소화가 늦게 되다 보니 신생아기 때부터 모유수유하는 아기들에 비해서는 수유텀이 좀 길겠죠. 근데 모유의 단백질은 양은 더 적어도 소화가 잘 될 뿐더러 아이에게 거의 다 흡수됩니다. 네 번째, 면역물질. 모유에는 면역물질이 진짜 풍부해요. 그래서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예방 백신이라고도 하죠. 태어날 때 무균 상태로 태어난 아기들은 이 모유를 통해서 면역 항체를 전달받아요. 특히 면역글로불린 A는 소화관의 틈새를 막아 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알러지나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요. 특히 모유를 섭취한 아기 변에도 살아있는데 이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기의 장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면 엄마의 항체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에 아기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모유를 먹는 동안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자연스럽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완전 모유수유란 경우에는 분유를 섭취한 아기들에 비해서 이 흉선이 2배까지 커지는데 이는 모유 속에 포함된 엄마의 특정 면역 성분들이 아기의 장벽을 통과해서 흉선이라는 면역기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엄마가 이미 겪었던 이 감염균을 공격하는 기능을 갖도록 면역세포를 발달시켜주는데 이는 엄마가 겪었던 면역 정보를 아기에게 전달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한 면역 체계를 평생 동안 유지해줍니다. 여섯 번째, 알레르기. 모유에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적게 들어있고 알러지를 억제하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알러지를 유발하진 않습니다. 일곱 번째, 중이염, 당뇨, 천식, 아토피, 비만,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등을 예방합니다. 여덟 번째, 모유수유의 기간이 길수록 아이의 지능 발달에 도움을 준다. 아홉 번째, 치열 배열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고 모유보다 젖병 수유를 하면서부터 턱이 좀 좁아지고 입안에 공간이 줄어들면서 부정교합 생기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젖병 수유보다 모유 수유를 하면 입안을 가득 채울 만큼 크게 벌려 물고 60배 정도의 힘을 더 쓰면서 턱 관절을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모유 수유, 즉 올바른 젖물기 자체로도 혀나 뺨, 입술의 움직임을 통해 얼굴이나 입, 그리고 턱의 성장을 도와주어서 치열이 고르답니다. 열 번째,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애착 형성. 모유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아기는 엄마와의 스킨십을 통해 이 유대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애착 형성에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진짜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미숙아한테는 모유가 진짜 중요해요. 거의 필수. 왜냐면 미숙아는 전반적으로 모든 신체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NICU에 입원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입원해 있는 동안 아기가 모유를 먹게 되면 괴사성 장염 같은 감염이나 폐혈증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제가 모유 수유는 아기의 성장 발달에 따라 매번 변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조산을 했을 때 엄마의 몸에서는 만사가의 모유보다 아이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면역물질이 들어있는 모유를 생산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계속 유축해서 모유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론 엄마 측 장점. 모유 수유를 하면 막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출산 후에 자궁을 수축시켜서 산후 출혈을 예방해요. 그래서 산후 회복이 빨라요. 두 번째, 임신 출산의 수가 많을수록, 수유를 오래 할수록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과 같은 여성암 위험성이 감소돼요. 왜냐면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될수록 여성암 위험성이 증가되는데, 요즘은 초경도 빠르고 폐경도 늦고 임신도 늦게 하고 자녀도 적게 낳고 또 모유 수유도 짧게 하다 보니까 특히 유방암 발병률이 20, 30대로 많이 낮춰졌어요. 세 번째, 다이어트를 따로 하지 않아도 모유 수유만으로 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살이 빠져요. 임신하면서 축적해 놓은 이 지방들, 특히 뱃살, 이 지방은 모유 수유하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유하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수유하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살 안 빠져요. 네 번째, 자연스러운 피임 효과.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 모유 수유 중으로 밤중 수유까지 하고 있고, 모유에 다른 음식은 주지 않고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출산 후 6개월이 안 되었다면 98% 정도의 피임 효과는 있어요. 출산 후 피임 방법, 생리 시작 시기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당뇨 예방. 모유 수유라면 체중 조절이나 인슐린 요구량이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나 임신성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모유 수유를 더 권장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가계비 절약. 아기마다 맞는 분유가 있겠지만 최소 2만 원에서 5만 원 넘는 분유도 있죠. 그럼 한 달에 5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 넘게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젖병이나 젖꼭지도 막 때마다 바꿔줄 필요는 없어요. 일곱 번째, 언제 어디서건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짐도 필요 없죠. 여덟 번째, 개인적으로 저한테 너무 큰 장점이었던 열탕 소독이나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점. 분유를 타고 씻고 열탕 소독을 하지 않아도 돼서 시간 절약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홉 번째, 이건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이지만 모유 수유할 때 아기가 먹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엄마와 아기 애착 형성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모유 수유에도 단점이 있겠죠. 출산 후에 처음으로 수유 자세도 잡아보고 아기와 맞춰 나가기까지 길게는 100일 정도의 시간까진 힘이 들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초기에 엄마들이 수유 자세도 잘 못 잡겠고 모유량도 잘 안 늘고 잠도 못 자고 아기도 직수를 거부하고, 이러한 이유들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런 점이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짧게 물어서 유두에 상처가 반복되거나 전몸살이나 유산염, 유구염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이것도 진짜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유방 관리를 또 자주 받는다면 사실 그 돈도 만만치는 않아요. 두 번째, 항상 아기와 함께하니 외출이 힘들다. 하지만 유축해놓고 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기가 젖병을 거부한다면 항상 외출할 때 아기와 함께 하거나 아기 수유텀에 따라서 수유하고 외출을 하셔야겠죠. 반대로 분유 수유의 장점, 다른 사람이 엄마 대신 아이에게 밥을 줄 수 있다. 정확한 양이나 시간 예측이 가능하다. 약이나 음주, 음식 등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유 수유에 대한 장점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분유보다 모유가 좋다는 건 사실이에요. 모유 수유는 엄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유 수유가 좋으니까 분유 수유하지 마세요. 무조건 모유 수유하세요가 아니에요.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와 같이 출산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모유 수유 여부도 결정은 전적으로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선택한 결정을 남편이나 가족들은 당연히 존중하고 지지해줘야 되고요. 모유 수유 안 한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절대 없어요. 저번 영상 댓글 중에 모유 수유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서 너무 슬퍼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봤는데 제가 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모유 수유에 대한 장점은 너무 명확하지만 개인의 선택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마다 우선순위나 개인 사정,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방식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안 한다고 나쁜 엄마도 아니고 모유 수유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엄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분유 수유한다고 죄책감, 자괴감 갖지 마시고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원하는 엄마들에게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모유 수유 잘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사람마다 성격이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가슴 모양이나 특성도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아기가 빠는 힘이나 성향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모유 수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다 보니 수유 초기에 특히 아이와 맞춰 나가는 과정 동안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금방 지치고 쉽게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뒤에서 엄마도 숨 한 번 쉬고 편한 마음으로 대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여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의 추억들이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한 분이라도 모유 수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하루 이틀이라도 수유를 더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